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2번밖에 없었던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62원을 찍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뻔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 공포의 시절과 지금 원화 가치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환율이 16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 김도윤 박사가 이 원화 붕괴가 여러분 생활에 정확히 어떤 충격을 주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여러분 지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당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십시오. 자,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9원까지 올라갔다가 야간 시장에서 폭등해 1562원을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27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유로 환율도 동시에 치솟아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그냥 외환시장의 숫자 변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매일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른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5월 소비자 물가가 3.1% 올랐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가 따라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그 수입 가격이 환율 상승으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갑이 조용히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동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100일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이 고리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올해 초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물량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원화 공급이 늘고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릅니다. 지금 이 외국인 매도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은 훨씬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 나라에 돈이 가는 건 자본의 법칙입니다.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원화는 계속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투기 세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구두 개입 다음날 밤에 야간 시장에서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이 정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 개입이 무력화됐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투기 세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말 한마디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가 가계와 기업의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한 경각심으로 대처하라고. 이 신문사가 이 정도 표현을 쓴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충격이 여러분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가려면 얼마 전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1달러에 1200원일 때 미국 여행 경비 2000달러면 24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1560원이면 312만원입니다. 같은 여행에 72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는요, 아마존에서 100달러짜리 제품이 예전에는 1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6천원입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심각합니다. 한 달 생활비 2,000달러를 보내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은 원화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비행기표가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수입 식료품, 수입 원자재를 쓰는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게 결국 국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예전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이 환율 충격이 여러분 장바구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냐?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아니냐? GDP 성장률도 올라가고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인데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경제라면 수출이 잘 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원화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9%인데 환율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건 수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중동 전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버티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김도윤 박사 TV 구독자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경제 현실을 가장 빠르게,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원화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지갑과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 김도윤 박사가 가장 먼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내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중동 전쟁 종전 또는 협상 진전, 그리고 외국인 주식 매도 진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중동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교착 상태입니다. 핵 포기 문제에서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 게임을 끝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가는 높게 유지되고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원화는 계속 약할 수 있습니다. 6월 말 환율 전망치를 1583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1600원 돌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1600원이 되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잡히지 않겠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원화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이미 199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을 줍니다. 기업들 대출 이자도 늘어납니다.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선뜻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고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이 딜레마를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환경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김도윤 박사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원화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실 때입니다. 환율이 더 오를 경우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가 원화로는 더 커집니다. 무조건 달러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자산 구성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입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 유학, 해외 직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비용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유가도 안 내리고 달러 강세도 안 꺾이고 원화 약세도 계속됩니다. 이게 뉴노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지금 1,500원대 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시장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수준이어도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입니다. 수출이 잘 돼도 우리 지갑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흑자는 기업의 이야기고 환율 충격은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수출을 아무리 잘해도 그 달러가 여러분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이 구조적 불평등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여도 마트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해 있는 복잡한 현실입니다. 저 김도윤 박사는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현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환율이 왜 오르는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환율 충격이 대한민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동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오는지 더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도윤 박사였습니다. 김도윤 박사 TV였습니다.